유전자를 통해 흐르는 방해받지 않는 표현입니다. 혼란에서부터 태어나지만 그 혼란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품어 안을 때만 상상력은 가능하고 당신의 존재 속에서 연금술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합니다. 고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표현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4번 유전자 키, 선물, 상상. 오늘은 64번째 유전자 키, 5번 라인의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4.7기 밍입니다. 올해 카드뉴스에서는 3번, 15번에 이어 작년과 같은 64번 키를 연속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64번은 골든패스에서 에스큐어와 코어에 갖고 있는 키인데요. 무엇을 쓰고 싶어 하는지 계속 묻고 물었습니다. 명료하고 그럴싸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쓰고 싶어 하는 저를 발견하면서 어제 묵상으로 보았던 영화 그레이트 뷰티가 떠올랐습니다. 이전에는 일상보다 더 일상 같은 영화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이네. 라면서 영화는 영화일 뿐 분리하고 보곤 했는데 요즘 부쩍 영화가 보여주는 내용들이 삶으로 스며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영화는 처음에 알 수 없는 화려한 장면들과 행위 예술들, 반복되는 파티, 잡담, 알코올 등 취해 있는 주인공의 부유한 삶을 보여줍니다. 아이의 눈으로 삶을 만끽하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즐겁고 화려했던 모든 것이 속임수였다고 말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목격한 젊음의 죽음 앞에서 그는 행인처럼 밤거리를 걷습니다. 젊음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어하는 눈빛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각본이 정해진 것처럼 누군가의 장례식 안에서도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사교계의 연기를 하는 그의 모습이 지금의 나는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화제의 상품같이 미라처럼 보이던 인물이 자신의 목소리로 힘을 내어 말한 한마디. 나는 가난하기로 서약했기에 가난을 말할 수 없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그 목소리가 인상 깊었습니다. 한때 그녀도 전시회로 회자될 만큼 부유했지만 대저택에서도 바닥에서 잠들고 마지막에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함을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삶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초반에 보여진 다양한 행위 예술보다도 진심이 담긴 일상이 예술이구나 라고요. 그 모습을 통해 주인공도 삶의 덧없음에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 자신이 해야 할 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지난 여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알고 싶었고 답을 내리고 싶어 이해하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헌데 과정을 돌아보니 정답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정의할 수도 없고 매일매일 제일 변덕스러운 것은 저였으니까요. 통증과 아픈 기억들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답을 찾으려 할수록 많은 것을 그대로 보지 못하게 의심하고 무시하게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것들이 억눌렀던 감정과 생각들을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을 발견하니 정말 무지한 저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왜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할까로 바꾸다 보니 그냥 하자가 나왔습니다. 무감정과 무기력함에 대해 고민하고 후회하느니 계단을 오르고 절을 하며 밤에 공기를 마시고 산책을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만난 하늘과 구름, 나무들,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며 하루를 채워주었습니다. 즐거움은 멀리 있지 않고 늘 곁에 있었는데 고통이라는 한쪽만 바라보느라 많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정기검진을 앞에 두고 혼자 갈 테니 오지 말라는 엄마와
늦어도 가겠다는 저는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어떻게 할까 주변에 물어보는 그 동시에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그러는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라고 돌아오는 내용에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건데 뭘 물어보는 거지? 싶었어요. 답은 가자였고 다음날 새벽에 이동해 병원으로 함께 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상황에서 저는 타인의 반응과 기분을 먼저 상상해서 불편해하면 어쩌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 지금 저 사람 기분이 어떠하지라며 외부로 생각이 향해 있었습니다. 예상해 놓은 틀 안에서 다른 상황이 나오면 당황하고 남을 탓하고 저를 자책하며 이유를 찾느라 에너지를 쓰곤 했습니다. 여러 방식으로 외부에 의존을 하고 스스로를 믿지 못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싶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을까? 당연한 이 질문들을 하고 나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예측 불허로 주어진 하루를 온전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올라온 이 마음에 그렇다면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할까? 라고 시선을 돌려봤더니 무언가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매듭을 푼다는 말처럼요. 골든패스를 하며 상황과 타인을 평가하고 탓하고 징징도 대고 불만스러웠던 것들, 이 그림자들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답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외부로부터 의존했던 나의 감정과 생각들을 스스로 책임지고 하루를 보내자는 마음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낯설고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억지로 바꾸려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아니었어요. 그동안 파이처럼 겹겹이 쌓여있던 감정의 층들을 한꺼번에 베어물고 맛있게 삼켜버린 듯합니다. 이 흐름과 함께 많은 것들이 하나로 연결됨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일에서도 안정되지 않았고 다시 새로 시작하게 되는 업무들에서 저의 부족함을 원망하고 힘들어했는데 저는 혼란을 찾아다녔던 것을요. 혼란 속에서도 재미를 느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니 무엇을 만나도 괜찮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선을 바꿔보니 지금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희생자 패턴으로 억울하다, 당한 것은 나라고 아우성치며 희생자 패턴으로 혹 누군가가 제 편을 들어주기를 기대도 하며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자신과 타인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미워했던 시간들이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은 결국 저의 것이었음을, 그리고 만났던 모든 순간이 제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였다는 말들이 가슴으로 와닿는 중입니다. 영화 오토라는 남자에서 아이들이 주인공을 그릴 때 색을 입히는 것처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이 앞에 보이는 것은 일부분이고 그의 여러 색깔과 모습들을 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진심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글로도 말라도 안 나오던 사랑이라는 단어가 허무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갑자기 올라옵니다. 한 주의 흐름을 써내려 가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인지 며칠을 고민해봐도 결국 이 말들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매번 지난 카드 뉴스들을 돌이켜보면 텍스트 속에서 답을 찾고 말로만 반복할 뿐 일상으로 녹여내질 못했습니다. 올해 64번 혼란의 키를 다시 만난 것은 모르는 것, 신비로 들어가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비라는 말이 결국에는 삶이고 일상이라는 것을, 시작을 알아갈 때 두렵고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요. 이런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말할 수 있고 들어주는 소중한 사람들과 공간이 있어 더 감사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